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도시생 큐레이터 최강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어반 브레인이라고 매주 수요일에 쇼츠 강의, 짧은 강의를 들려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강의는 아니고요. 도시생 관련된 도서 두 개가 출판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로컬 브랜드 리뷰라는 책으로서 모종린 교수님과 김보민, 박미나 선생님께서 저자로 써주신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요. 정석 교수님과 그다음에 UOS 마을 호텔 탐험대가 함께 지은 책자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개의 책자가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바로 구매를 했고 구매해서 받자마자 이제 여러분들께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두 책은 비슷한 맥락에서는 도시생 관련된 책자인데도요. 좀 자세하게 구분해 보면 하나는 어떻게 보면 상권을 베이스로 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권, 그러니까 마을 정석 교수님이 써주신 마을 관련된 마을 호텔 관련된 책자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여기에 조금 초점이 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종린 교수님과 김보민, 박민아 선생님께서 써주신 이 책략 같은 경우는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역에서 상업을 하시지만 지역성을 담은 여러 가지 상업을 하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심을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두 분과 인연이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종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골목길 자본론이라고 해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했던 기회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전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함께 이제 강연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했고 교수님도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종린 교수님의 골목길 자문론 같은 경우는 골목이 왜 지역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경영학적 마인드로서 지역을 바라보고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지역을 바꾸고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 골목길 자본론에 대해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해석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하나는 리빙 관련돼서 두 번째 이제 푸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서 책자를 써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브랜딩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 중에 여러 분야가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들은 뭐 집수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버넌스도 있을 수 있고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뭐 창업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창업가들을 조금 더 베이스로 중심적으로 다뤘던 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생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청년분들 아니면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책자, 특히나 제가 이제 전체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팀들이 네임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도시재생도 그렇지만 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으로서 창업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팀들이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해서 브랜딩을 통해서 지역에서 살아남고 지역에서 상생하고 있구나 라는 사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아니면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충남이면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혹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만나보거나 공지를 보시려면 나비스라는 채널이 있어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데서 운영하는 나비스라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파트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도시재생 분야나 로컬 크리에이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유명한 팀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이드, 모델 같은 분들을 좀 발굴해 주셔서 정리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 큐레이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네임드가 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소규모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내서 다음 스텝으로 끌고 나가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성장하셔서 이렇게 소개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성공한 여러 가지 딱 고착화된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만들어 나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비로컬이라는 김혁주 대표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도 거기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텍스트나 이미지로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보고 저도 한번 내용들 보면은 지금 제가 두 파트만 쭉 했는데요.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은 제가 1, 2파트만 했지만 여기도 보면 파트별로 쭉 나눠져가 있어서 총 몇 파트가 되어 있냐면 6파트까지, 이렇게 6파트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용 쭉 보시면 뭐 푸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푸드도 있고 아까 이제 크게는 두 개의 맥락이고요. 그 두 개의 맥락당 파트가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 쭉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건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분들의 내용들 자료들 모아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릴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책자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연이 있는 정석 교수님이 써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하는 분들 중에 사실은 어, 조금 지역의 커뮤니티나 거버넌스, 그리고 특히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초창기 2014년도에는 약간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지역을 관광화시키고 외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트렌드를 이뤘다면, 뭐 집수리도 했었고 다문화도 했었고 청년 창업도 했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마중물 사업들, 뭐 생활 SOC 시설이나 앵커 시설들이 딱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준공이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잘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잘 관리할 마을관리 협동조합 아니면 CRC라고 해서 도시재생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관련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 호텔이라고 해서, 마을 호텔은 그 마을 전체를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가들을 결국에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연결해서 면을 만들어서 그 마을 전체가 재생되는,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내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보면 내용들을 쭉 보면 저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어, 김진용 대표님, 우리 마을 정석 아니고 정선입니다. 마을 호텔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창기 모델, 그래서 강원도 정선 고안 18번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대표님이 계시고요. 고은설 대표님 워낙 또 제가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저랑 인연도 깊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네. 고은설 대표님, 그다음에 권호동 대표님, 충남의 이제 자랑이 되셨죠. 워낙 또 역량도 있으시고 굉장히 폭도 넓으시고 어떤 지식적 측면에서 원래 관광 관련된 협회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나오셔서 지금 현재 공주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문환 대표님과 하동에, 그다음에 이상무 대표님 서촌,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책은 우리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도시재생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선이나 전주, 공주 이런 사례들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화동이나 서촌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심도 깊게 몰랐던 부분도 이 책을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보면 군산의 사례도 이렇게 나와요. 군산. 여섯째 마을은 군산이네요. 제가 좀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군산도 있고, 군산에는 영화타운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지방이라는 조건는 대표님께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죠. 지역관리회사라고 해서
지역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섹션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호텔인데 이 마을 호텔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관리자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점 단위로 운영하는 운영 주체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이제 때로는 마을 호텔 뭐 이런 형식, 마을 관리 협동조합 아니면 군산같이 어떻게 보면 지역 매니지먼팅 하는 이런 회사의 형태로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해서 하나만 소개해 드리냐면요. 또 우리 정석 교수님께서는 지역의 한 달 살이를 진짜 하시면서 이렇게 책을 쓰시는 또 되게 재미있고 어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외면적인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거기에 계시는 우리 플레이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도 깊게 듣기도 하고 경험도 하시고 하시면서 쓰는 책들 그리고 그렇게 지내면서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도시의 정석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으십니다. 제가 그 작년에 동해에서 만나 뵀을 때만 하더라도 600명 정도가 안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300명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셨네요. 저도 올해는 1,000명을 꼭 넘겨서 네, 하루에 거의 두세 명씩 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금 공유해 주시면 저도 1,000명 이상 늘려서 라이브 방송도 해보고 지역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두 권의 책자를 추천해 드리고요. 관련된 링크는 제가 함께 그 저희 밑에 설명란에 같이 걸어 놓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뭐 법규나 정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습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두 권을 추천드립니다. 로고 크리에이터는 상업에 좀 베이스가 돼 있고 이거는 점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베이스. 그다음에 이거는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마을을 관리하는 형태. 그래서 두 개의 형태가 연결되면 이 점들이 마을로 연결되어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결국에는 문화재생, 그 다음에 공간재생, 동네재생으로 넘어와서 동네재생들이 이제 또 연결이 되고 면들이 만나서 지역재생, 지역재생이 도시재생이 되고요. 도시재생에서는 활성화 계획과 전략 계획이 있고 도시재생들이 또 뭉쳐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또 한 지역 여러 구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뭐가 되냐? 균형 발전까지 이르는 모델을 여러분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보시면서 또 하나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요렇게 채널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정석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내용, 요렇게 해서 유튜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모종윤 교수님께서 이번에 출연해 주시는 MBN의 보물 여지도라는 이 방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첫방을 했는데요. 되게 반가운 그러니까 영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무명일기라던가 끌티라고 해서 끌티가 아니라 끝입니다. 그래서 영도 관련돼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있는 대표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영도에 대한 이야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는 영도 하면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경기도 광역센터 그 도시재생 강의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인터뷰했던 삼진 이음이라는 그 에리아 6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팀도 굉장히 재미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도를 한번 딱 보시면 이게 어떻게 지역화된 재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이거가 만들어내는 이유들이 왜 중요하구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둥지 내몰림 현상, 임대료가 높아져서 이제 그 원래 기획을 하고 그 동네를 어떻게 보면 갖고 나갔던 분들이 쫓겨나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이야기되고 지금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에는 사실 두플리케이션 현상이라고 해서 같은 형태의 사업 계획과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차별성이 없고 그 지역이 결국에는 예산만 소비되어지고 활성화에는 딱 발판을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려면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역화 시키는지에 대한 뭐 그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영도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수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인천의 계양로 프로젝트 이창길 대표님 사례도 그건 또 제가 따로 빼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해지셔가지고 근데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이 영상의 목적은 도시재생 사업들을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처음 접하고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저는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이 두 권의 책 소개 완료해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번 주도 더 남은 기간 내일 또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